지금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계좌가 흔들릴 때마다 금리만 보시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금리가 아니라 인터넷 전원을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더 정확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터넷입니다. 그 스위치를 쥔 순간 국가도 군대도 시장도 동시에 멈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스크를 테슬라로 기억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로켓, 화성. 그런데 요즘 진짜 무기는 다른 쪽에서 드러납니다. 스타링크입니다. 위성 인터넷이요? 이게 왜 QLD, TQQQ 투자자랑 연결되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레버리지로 베팅한 나스닥이 움직이는 핵심 연료가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AI이고 그 데이터의 길목이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항상 인프라부터 끊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끊기면 군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업은 결제도 못하고 물류도 멈추고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보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나 정권 붕괴 같은 혼란 속에서도 스타링크 단말기만 있으면 인터넷이 살아남는 사례들이 있었다고요. 케이블이 끊기고 기지국이 부서져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호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인터넷은 원래 국가의 도구였습니다. 허가하고 감시하고 차단하고 세금을 매기고 긴급 상황에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 같은 모델은 그 룰을 바꿉니다. 국경이 의미가 약해지고 물리적으로 막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한 기업의 판단이 전장의 작전, 한 나라의 선전, 한 지역의 생활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스타링크 연결이 제한되면서 드론이 통신을 잃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맞든 틀리든 중요한 건 시장이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스타링크가 왜 막기 어려운지 아주 짧게 구조만 보겠습니다. 기존 통신 위성은 멀리 고정된 궤도에 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향을 특정해서 막는 방식이 통했죠. 그런데 스타링크는 낮은 궤도에 수천 기가 움직이면서 촘촘히 덮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다른 위성이 들어오고 그걸 막으면 또 다른 위성이 들어옵니다. 표적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지구를 덮는 이동형 인프라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투자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QLD, TQQQ는 나스닥의 가속 페달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의 미래를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점점 더 땅의 공장과 매장보다 하늘과 구름,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클라우드로 이동했습니다. AI 학습도, 스트리밍도, 결제도, 광고도, 업무도 전부 연결이 생명입니다. 연결이 끊기면 성장 스토리가 바로 멈춥니다. 스타링크는 그 연결을 확장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이 약했던 지역, 광 케이블을 깔기 힘든 산악, 바다 한복판, 오지, 재난 현장, 이런 곳이 갑자기 온라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넷이 없어서 소비가 제한되던 지역이 인터넷이 생기는 순간 결제가 열리고 콘텐츠 소비가 열리고 교육이 열리고 사업이 열립니다. 이건 단순히 통신사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스닥 기업들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고 스마트폰과 앱 사용 시간이 늘고 광고 인벤토리가 늘고 전자상거래가 늘고 원격 근무가 늘고 데이터가 늘고 AI 수요가 늘어납니다. 결국 여러분이 QLD, TQQQ로 레버리지한 성장의 연료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 방향의 리스크도 커집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진짜 무서운 건 평균적인 악재가 아닙니다. 꼬리 리스크입니다. 시장이 한 번에 꺾이는 사건, 예측 못한 규제, 전쟁 확전, 공급망 파괴, 통신망 대규모 장애 같은 겁니다. 스타링크가 세계의 연결을 확장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세계는 어떤 단일 시스템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정치와 군사와 규제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혁신이고 내일은 국가안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의 변동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튑니다. 특히 TQQQ는 그 충격을 3배로 받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타링크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스타링크는 지금 구조상 대부분이 스페이스X 안에 있고 스페이스X는 비상장인 구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당장 티커 하나로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의 실적만 보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의존하는 인프라가 어디에 깔려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땅의 케이블인지 하늘의 위성인지 특정 국가 규제에 묶이는지
국제 분쟁의 중심에 서는지. 이걸 모르면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투자에서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럼 투자자는 뭘 해야 하냐고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QLD, TQQQ는 종목이 아니라 시스템에 베팅하는 겁니다. 나스닥이 잘 나간다.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스닥이 잘 나가려면 전 세계가 연결돼 있어야 하고, 반도체가 돌아야 하고, 전력이 공급돼야 하고, 규제가 터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실은 기술과 인프라의 연쇄에 같이 베팅하는 겁니다. 둘째, 레버리지는 전망이 아니라 규칙으로 해야 합니다. 스타링크가 대단해 보여서 나스닥이 계속 이길 것 같아서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면 계좌가 흔들릴 때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익절, 손실 구간에서의 무리한 물타기 금지, 현금 비중 유지, 이벤트 때 레버리지 축소 같은 기계적 룰이요. 이게 없으면 스타링크 같은 거대한 서사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서사는 사람을 흥분시키고 레버리지는 흥분을 벌로 바꿉니다. 셋째, 인프라 뉴스는 실적 뉴스보다 먼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전쟁, 제재, 통신 차단, 위성 충돌, 우주 규제 이런 단어들이 헤드라인에 뜨기 시작하면 시장은 먼저 흔들립니다. 그때 QLD는 흔들리고 TQQQ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휘청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보는 뉴스 리스트에 금리와 CPI 말고 통신과 우주 인프라도 넣으셔야 합니다. 특히 스타링크와 경쟁사, 각국 규제 변화, 국방 계약 같은 것들이요. 이런 흐름은 기술주의 생각보다 큰 심리 프리미엄을 얹거나 빼버립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면 통신 3사는 끝나는 건가요? 끝이라는 말은 과장입니다. 다만 긴장할 만합니다. 한국처럼 도시에선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어도 섬과 바다, 산악, 재난, 백업, 기업용 보안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고 단말기가 작아지면 틈새가 주류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시장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을 다시 매깁니다. 그럼 테슬라 주가도 스타링크 때문에 오르나요? 직접 연결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다만 머스크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은 여러 산업의 기대를 한 몸에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면서 데이터 회사이고 에너지 회사이고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강해질수록 연결 인프라는 더 중요해집니다. 시장은 이런 서사를 좋아합니다. 단, 서사만 믿고 레버리지로 달리면 위험합니다. QLD, TQQQ는 지금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은 항상 나오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규칙이 준비됐냐입니다. 레버리지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타이밍이 틀려도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매수할 때보다 더 중요한 건 흔들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결국 계좌가 뉴스에 끌려다닙니다. 스타링크가 너무 커지면 정부가 가만히 있나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통신은 안 보이고 안보는 규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업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구간이 옵니다. 그게 투자자에겐 불확실성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은 변동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TQQQ를 가장 먼저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를 낭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리스크로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가져가겠습니다. 스타링크는 인터넷 요금제 하나가 아닙니다. 우주의 인프라를 깔아버리는 사업입니다. 하늘에서 인터넷을 내려주면 기존 질서가 바뀝니다. 전쟁의 판도, 독재의 통제, 재난의 복구, 글로벌 기업의 시장 확장,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수혜와 충격이 결국 기술주와 성장주 밸류에이션으로 흘러갑니다. QLD, TQQQ는 그 흐름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선택입니다. 가장 빨리 오르고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하늘의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그 변화에 올라타되 레버리지라는 엔진이 폭주하지 않게 브레이크 시스템도 같이 달아야 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투자입니다. 지금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땅을 지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연결을 지배하느냐를요. 그리고 연결은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이미 하늘과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